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결국 트럼프가 당선되었네요. 제가 정말 영상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은데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비트코인도 사상 신고점을 갱신하며 그동안 기다렸던 투자자들한테 큰 보람을 주고 있죠. 오늘은 트럼프 당선 이후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고 현 SEC 의장 게리 겐슬러와 거론되고 있는 4명의 후보에 대한 이야기, 온체인 데이터를 통한 앞으로 비트코인 흐름까지 체크해 볼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이번 미국 대선은 트럼프의 당선도 당선이지만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완전히 휩쓸면서 역대 미국 정권 중 가장 친암호화폐적인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탠드 위드 크립토에서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하원에 226명, 상원에 14명의 암호화폐 지지 후보가 각각 선출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이후 이 같은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이클은 뭔가 더 큰 기대가 되는데요. 미국은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나면 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의 새로운 회기는 보통 1월 3일에 시작되는데요. 의원들은 회기가 시작되면 즉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데 특히 새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중요한 법안들은 1월 말에서 2월 사이에 발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바이든 행정부도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주요 정책과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앞세워 공약을 걸고 선거를 진행했던 만큼 비트코인 불장에 날개를 달아줄 법안이 나올 수 있는지 기다려보는 것도 이번 장을 보내면서 하나의 중요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내용을 정리해보면 세금 신고 요건을 강화했었는데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업자에게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죠. 은행이 고객의 금융 거래를 보고하는 것처럼 말이죠. 암호화폐 브로커의 정의를 넓혀서 채굴자나 개발자까지도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의 심한 반발로 일부 조정되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지 부린 거죠, 바이든 정부가. 그리고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강조했죠. 겐슬러는 많은 암호화폐가 증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고 기존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려고 했었습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닌데 증권법에 따라 규제하려고 하니 산업이 발전하려고 하다가도 주춤하면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었죠. SEC는 등록되지 않은 증권 발행이나 사기 혐의로 여러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바이낸스의 짱풍 작업까지 학교에 갔다 왔는데 뭐 다른 프로젝트는 안 봐도 뻔하겠죠. 얼마나 사업하기가 쉽지 않았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였지만 오히려 시장에 있는 불확실성을 가져오면서 해당 종목들이 크게 하락해 역설적으로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또한 재무부는 개인 암호화폐 월렛에 대한 KYC, 고객 신원 확인이죠. 요건을 강화하려는 제안을 내놓았어요. 현금 거래에서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자금 세탁 방지를 하기 위해서 거래 추적과 보고 의무를 강화했었죠. 뭐 이거는 필요한 조치일 수 있겠지만 탈중앙화 성격을 띠고 있는 암호화폐를 계속 중앙에서 통제하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연방준비제도는 디지털 달러의 가능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CBDC는 정부가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암호화폐에 대한 대안으로 고려되고 있었죠.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 중 하나가 탈중앙화인데 정부가 통제하는 CBDC를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공약에 CBDC를 개발하지 않게 한다고 했던 것이고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이 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황에 맞게 했다기보다 계속 제한하기만 하니까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의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오히려 시장에 불안감만 조성했죠. 너무 규제를 강하게 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신중해지면서 오히려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일부 거래소는 SEC의 소송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이는 마치 식당이 위생 검열에 걸려서 영업 정지를 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일부 암호화폐가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거나 특정 서비스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했던 이런 행동들이 오히려 투자자들한테 큰 손실을 주기도 했었죠. 상장 폐지시키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투자자가 보겠죠. 그러니 이 모든 걸 주도했던 게리 겐슬러를 코인 투자자들이 좋게 볼래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저도 싫은데요 뭐. 트럼프는 정확히 이 지점을 공략했고 이번 선거에서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당선되면 게리 겐슬러를 해고한다고 했고 실제로 당선이 되었으니까 게리 겐슬러는 원래 임기 예정인 2026년 1월 5일보다 빨리 임기를 끝내게 되겠죠. 하지만 투자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금방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가지 절차상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다음 후보가 빠르게 정해지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음 SEC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4명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크립토맘으로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입니다. 이 후보는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고 겐슬러의 하드라인 접근법에 대한 비판으로 유명한데요.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암호화폐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높은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후보는 크립토 아빠 크리스 지안카를로입니다. 크리스 지안카를로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변호사이자 전 책임자인데요. 지안카를로는 크립토 시장에서의 공간에서 크립토 시장에서의 인기로 이 별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한 크립토 데드, The Fight for the Money의 저자입니다. 지안카를로는 현재 윌키 파인 갤러거의 수석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는데요. 윌키 파인 갤러거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글로벌 로펌으로서 기업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130년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기업 합병 및 인수, 금융거래, 증권법, 규제 법률, 지적재산권 그리고 소송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김앤장 같은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런 기관의 수석 변호사로 있으니 얼마나 그 능력이 대단한지는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또한 미국 달러의 미래를 연구하는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다른 조직에서 다양한 직책을 맡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룬 바 있는 댄 갤러거입니다. 갤러거는 로빈후드에서 현재 최고 법률 책임자로도 근무하고 있고 SEC에서도 이미 폭넓은 경험을 가지고 있죠. 오바마 재직 당시에 공화당 위원으로도 재직을 했고요. 갤러거의 유명한 이력으로는 리먼 브라더스 청산 및 금융위기 동안에 기타 문제를 대표하는 대표위원회를 대표했었습니다. 하지만 댄 갤러거는 넘어야 될 허들이 있는데요. 21년도에 있었던 게임스탑 주식 거래를 중단하기로 한 결정과 같은 로빈후드의 과거 스캔들은 갤러거가 위원장이 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트럼프의 고민이었던 로버트 스테빈스인데요.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로버트 스테빈스를 SEC 차기 회장으로 간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빈스는 현재 법률회사 위키앤파 갤러거에서 기업 지배 구조 관행을 이끌고 있으며 인상적인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죠. 법률기관이 대단하긴 한가 봅니다. 쟁쟁한 사람들이 여기 다 있네요. 그리고 SEC에서 근무하는 동안 약 2750건 이상의 집행 사건을 감독하기도 했고 2017년 트럼프 재임 시절 SEC 회장인 제이 클레이튼이 팀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4명의 후보 중 누가 SEC 새로운 의장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되고 나면 크립토 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 이전과는 확실히 다를 거라는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내슈빌에서 열렸던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트럼프와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언급했던 비트코인의 전략적 준비 자산에 대한 발언이 현실화되고 있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적 준비 자산은 국가의 특정 경제적 또는 금융적 위기를 대비해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하는데 주로 미국 달러, 금, 유로, 원자재 등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에 비트코인이 추가되는 것이죠.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하면 아직도 비트코인을 믿지 못하고 시장이 들어오고 있지 않은 투자자들한테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가치가 우상향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한 말이겠죠. 그리고 다른 국가들 역시도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창출이 되고 변동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비트코인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결국 수요의 상승으로 연결되며 비트코인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달러 힘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 트럼프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주도권을 미국이 반드시 가져와야 된다고 공약하고 움직이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준비자산으로 부상할수록 비트코인 기반 국제 결제 시스템이 확대될수록 미국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더 육성하고 키워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져가야지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 세계를 지배해왔던 위치가 흔들릴 테니까 길을 쓰고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 보면서 현재 상황과 앞으로 흐름 체크해 볼게요. 이 자료는 비트코인의 공급에 대한 부분을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 이 노란색 부분은 공급량 입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지만 공급량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있죠. 앞으로 수요는 더 높아질 거를 예상했을 때 나중에 개인이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도 물량이 없어서 못 살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비트코인이 사상 신고가를 갱신하고 모든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큰 수익이 나고 있을 텐데 거래소로 입금해서 매도하기는커녕 밖으로 출금하면서 더 비트코인을 팔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우상향할 거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다시 말해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출금한다는 건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번 상승의 의미 있는 이유는 그동안은 비트코인이 파생 상품의 투기성 자금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었다면 이번 상승으로 누적 거래량이 올해 초 비트가 신고점을 갱신했을 때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현물 볼륨이 늘어난다는 건 순수한 매수세로 작용해서 상승한 것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당선 이후 미국 투자자들의 매수세 역시도 올 4월 이후 최고치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코인베이스는 바이낸스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비트코인이 거래가 되고 있을 만큼 코인베이스에 상당한 매수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연말 상승장이 화려하게 스타트를 해줬습니다. 긴 횡보장 견디느라 고생하신 만큼 더 큰 수익으로 보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린 온체인 데이터들은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서 더 빠르게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상승장인 만큼 시장에 집중해서 잘 대응하시려면 움직임을 계속 체크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실 텐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활용하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영상 요약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역대급 친암호화폐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으로 암호화폐 지지 세력이 크게 늘었죠. 트럼프의 공약에 따라 비트코인이 국가의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전 행정부에서 강한 규제를 했던 SEC의 게리 갠슬러 위원장의 해임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4명의 후보, 헨스터퍼스, 크리스 지안카를로, 댄 갤러거, 로버트 스테빈스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공급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투자자들 매수세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물 거래량 증가와 미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매수로 연말 상승장이 기대됩니다. 최고의 투자자는 2가지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바로 공포와 탐욕. 가치 투자의 전설 존 템플턴이 한 말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하셔서 불장이 큰 수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